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지금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상황이 급가속되고 있어서 저도 어질어질합니다. 오늘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을 모시고 잠시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래 저기 목금을 우리가 자주 했었는데 오늘 수요일이에요. 제 개인 사정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아, 개인 시청자 사정.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갑자기 제가 박주필님 여러 가지 또 고민을 끼어 들어가지고 방해를 하고 오늘 급한 김에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먼저 하게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아무튼 오늘 한다. 그렇죠. 예. 자, 지금 이게 미중 전쟁이 지금 거의 이제 본격화됐죠. 완전히 판이 다 세팅이 끝났죠. 어제 미국이 네. 다른 거 다 그거 하고 환율 조작국으로 중국을 지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예. 뭐 경제 관계 중에서도 가장 사실은 안고죠. 가장 센 조치죠. 네, 센 조치고 이 금융 중에서도 환율과 관련된 틱택인데 이건 틱택이 아닙니다. 이건 거의 전쟁 중에서 거의 맞서서 전장이 만들어졌다. 배틀필드가 딱 돼서 지금 직면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 아닐까 생각돼요. 중국은 이제 환율을 국가에서 공시하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시장 환율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범위에서 주로 공시를 해왔는데 이게 어저께인가 중국이 그저께인가 7유안을 했죠. 그걸 넘었죠. 7유안을 넘겨서 했죠. 파7 그러니까 7을 깼다라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달러당 원래 6.8, 6.9 6.5 정도 갔다가 그게 제일 넘어갔는데 선에서 이제 위안화 가치를 절하시킨 거죠. 중국이 그렇죠.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수출 좀 살려보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 저기 관세가 이제 막 매겨지고 뭐 이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죠. 뭐 임시 변통으로는 그냥 메이드 인 차이나 안 하고 홍콩을 통해 가지고 메이드 인 홍콩 이러면서 막 밀어내고 메고 하다가 그거 가지고는 사실 잘 안 되고 그래서 환율로 통해서 지금 중국 내부의 금융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우선 수출이라도 계속 잡아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국가가 그냥 그 조작을 지시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 미국이 기다렸다는 듯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중국이 환율을 다시,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를 다시 절상시키지 않으면 이제 어마무시한 보복이 따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는 정상화시키고 절상시켜서 정상화시켜서 그다음에 무역 흑자 나던 거 다 토해낼래? 아니면 너 내부식 민지 이렇게 해서 그냥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수출해서 여전히 무역 흑자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서 취업하겠다 이 시그널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시스템이 너무 그냥 그 유연성이 없어 그런 건지 아니면 시진핑이가 완전히 그냥 맛이 갔는지 이런 말을 좀 씁시다. 농산물 수입을 좀 해주면은 협상 계속해서 조금 합리화시켜주겠다고 사인을 줬잖아요. 근데 농산물 수입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미국이 수용할 만한 답이 안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아마 언론 보도일 거고요. 그 트럼프가 지지난주쯤 얘기했듯이 1차 협상 깨졌을 때도 중국이 사인 안 하는 것만도 못한 협정안을 미국이 고집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농산물 수출 가지고 좀 봐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때 중국이 고집한 항목이 미국이 고집한 항목이 첫째 지금 기존 관세 그대로 간다. 그다음에 협정을 위반했을 시 보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미국뿐이다. 그렇지. 그리고 이 협정에 따른 모든 내용을 중국이 행정명령이 아니라 행정조치가 아니라 법률로 만들어라. 국내법으로 만들어라. 뭐 이런 요구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으로서는 완전히 백기 드는 협정 서명이거든요. 이런 협정 조항에 서명하는 거는. 그런 이제 미중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미국의 중국 길들이기가
시진핑이가 지금까지 무리하게 했던 정책을 되돌이킬 수 없다, 유턴 불가하다라는 걸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이 전쟁, 미중의 이제 환율 문제로 이제 완전히 이제 맞닥뜨렸는데 이 말 조치가 굉장히 에스컬레이션이 심하게 이게 심화되고 비등되고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급속스럽게 연쇄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죠? 이제 금요일 날 한국 날짜 금요일 날로 미국이 오는 9월 1일부터 중국산 제품 남아있는 3천억 불에 대해서 10% 관세하겠다라고 네. 발표를 했고 한국 날짜로 화요일 날 그러니까 환율 조작국을 지정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미중 전쟁이 이제 뭐라 그럴까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이제 틀 속에 가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딱 도망 못 가게 완전히 속박을 다 해놓고 이제 저기 그 무릎을 꿇릴 이제 본격적인 이제 압력을 구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조치는 중국 시진핑 정권이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적응하는 게 아니라 직접 움직이지 않으면 파국이 올 수 있는 중국 국내적인 중내 경제든 권력적이든 그런 쪽으로 지금 몰아가고 말하자면은 콘으로 몰아가고 있는. 콘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콘으로 완전 모은 건데. 모은 건데. 예, 박싱을 한 거라고요. 딱 다 가져서. 갖다 놓고. 뭐 처음에는 뭐 아포싱 하다가 네. 지금은 이제 콘으로 몰았죠. 예. 근데 이게 이제 그리고 환율 조작국은 거의 이제 블로그 하나 날라간 거 아니에요? 뭐가 날라가요? 이제 뭐 주먹이 하나 날라간 날라가. 거죠. 이게 근데 이제 심한 아주 블로우 정도가 아니죠. 아니죠. 예, 이거는 저는 이게 왜 겁이 나냐면 네. 저는 미국이 중국을 좀 더 뭐라 그럴까 점진적으로 목을 졸라갈 거라고 봤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왜 겁이 나는 조치냐면 이거는 점진적으로 목을 졸라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조른 거예요. 저런 거 아니면은 여기 가장 약한 부분을 그냥 친 거죠. 저런 건가? 뭐 비슷비슷하죠. 목조르기죠. 목조르기 이게 스트랭귤레이션인데 그러니까 중국 보고 너 국내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개혁을 하고 그다음에 국제적으로는 완차이나 포기하고 북한 포기하고 그러지 않으면 너 죽는다 이거 이제 그 자리에 딱 중국을 몰아넣은 거라고.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저 박지풀께서 굉장히 정말 아주 작심하고 발언을 하시는데 대한민국의 이게 자칭 보수를 보수를 자칭하는 기득권 제도권이 너무너무 조용한 거 아니에요? 조선일보는 언급을 아예 안 했어요. 언급을 뭐 찾으면 있는데 인터넷판에서 보면 조선이나 동아는 요번에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미중 전쟁이 얼마나 심각한가, 그 미중 전쟁의 성격이 이게 단순히 비슷한 거래 관계가 아니 거래 관계의 그러니까 비슷한 놈들끼리 어깨 싸움이 아니라 이게 문명 대 반문명, 문명 대 전체주의의 싸움이다. 뭐 이런 식의 조명을 전혀 안 해요. 이 싸움의 그 엄중함과 심각함에 대한 조명을 조선 동안 아예 안 했고 중앙은 조명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미중 한일 복합 악재라고 얘기를 불렀어요. 근데 이게 악재인지 저는 이 사람들 이게 악재 아니거든. 왜냐면 이게 만약에 문명 대 전체주의의 싸움이라면 이걸로 인해서 중국이 무력화되고 길들이기 과정에 접어드는 거고 그러면 북한을 미국이 접수 해방시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한국의 정치 문화가 발전하면서 한반도 전체가 남북 두 개의 자유민주 코리아 연방, 연방이 아니라 자유코리아 국가연합. 그러니까 1체제 2국가인데 실질적 통일. 여기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이 전혀 없이 그냥 우리 당장 그 경제에 잠깐 어려우니까 그냥 미중 악재, 미중 전쟁 악재 이렇게 표현을 해버린다고요. 문재인에 대해서 뭐 악재라고 생각하겠죠.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대한민국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을 그냥 그러니까 은폐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문제의 본질은 문명이냐 반문명이냐, 문명이냐 전체주의냐 게임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언론도 그렇고 그 뭐 언론의 어떤 정치적 포지션하고 관계없이 그리고 우리 정치권도 그렇고 그 집권당이든 혹은 야당이든 뭐냐면은 대한민국이 본질적으로 다원 체제입니다. 국가도 제한정부고 그 다음에 우리 내부의 경제 주체들도 상당한 다양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데 어떤 밖의 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모노리틱하게 하나의 단질적인 요소로 자꾸 파악을 하고 밖에서 뭐 꼭 당구공만 막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 이런 말하자면은 단선적 혹은 단질적 사고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주체 아주 그냥 주체를 짝사랑하다 못해 주체화된 문재인 586 권력의 유사전체주의적 공작, 업무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지금 막 아니 근데 이제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거 아닐까요? 한국당 같으면은 지금 환율 조작국 지정이나 네.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3천억 불 그 10% 관세 추가 시행 지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코멘트가 나와야 되는데 당연히 나와야죠. 그냥 코멘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라 그럴까 바깥 세상, 외부 세계, 문명 이거는 어디로 가는지 감각이 없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일인데 아니 그냥 둘 다 고슴도치 같아. 문재인 우리 저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이 평양에서 아무리 방사포를 쏘고 스칸데르를 쏘고 해도 NSC 한번 안 열고 코멘트 언급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곤란한 일 생기면 움츠려버리는 고슴도치 같고 한국당은 이런 거대한 변동이 기회인지 그리고 상당한 기회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반문투쟁을 위해서도 그렇고 문재인 야당으로서 여당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을 위해서도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그 나라의 그 또 수권을 위해서도 있는데 그때마다 좋은 기회를 다 놓치고 앉아 있어요. 아무런 이야기도 없고 왜 이렇게 움츠리는가? 그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한국 자유한국당의 그 국회의원들과 대표들의 정치적 존재성이 뭡니까 도대체? 주필님께서 좀. 저 모르죠. 근데 뭐 아무튼간에 이게 뭐 지금 참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한국인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요소들이 막 변화가 이제 바깥에서 진행돼서 오고 있는데 이거를 뭐 문재인 586 집단이야 뭐 막갑하니까 저는 그 사람들 불쌍하게 생각해요. 그렇죠. 수면제 안 먹고 잠이 오겠냐고. 왜 그러냐면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고급 정보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어느 순간에는 망상에 취해 있다가 어느 순간에는 공포스러운 현실을 봤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 하루에도 수십 번일 거라고. 그렇죠. 공황 발작 상태일 거라고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김정은은 그 수준 확 넘었고 한 10배로. 김정은은 오히려 더 편하지. 김정은은 죽을 거냐, 나라 팔아먹을 거냐, 팔아먹고 튈 거냐 이것만 고민하면 되잖아. 명확해요, 차라리. 차라리 명확하죠.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뭐 걸리는 게 많잖아. 오히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사정일 거라. 그래서 문재인 586 집단에 대해서는 불쌍하다. 차라리 참 불쌍한 인간들이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살아왔냐. 그래서 그 망상으로 튕겨 평화경제 모양이죠. 네, 그거 이제 좀 이따 말씀하시고. 근데 이 한국당이나 이 사람들은 조중동이나 이 사람들은 이제 사회 기득권이란 말이에요. 예, 예.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그래도 좀 보수적이고 우파적이겠거니 혹은 흔히 생각하기에 그래도 우리 사회의 어떤
근본적인 아젠다 예. 이런 게 있으면은 좀 얘기를 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흔히 뭐 짐작을 기대를 해오잖아요. 기대를 하죠. 근데 이거 완전히 배신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사안에 대해서도 아다 그래?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이건 무식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스스로 이 뇌 절제 수술을 한 것 같아요. 스스로 좀비화된 사람들이에요. 하도 좀비화돼 있죠. 스스로 좀비화된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좀비화된 집단이에요. 우리나라 수구 기득권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일반 자유시민이 정신을 많이 차리고 굉장히 전략적이고 지능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런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상황이 이 정도 됐는데 지금 미국, 중국, 일본, 홍콩 사태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미중 전쟁이 완전히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된 사인이 지금 나오고 있고 많은 국민들조차도 이게 에스컬레이션 되어서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큰 문제가 다가올 거라는 걸 알게 된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과연 정치권이나 정권이나 이런 것들을 외면을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외면하다가 이제 빠개지겠죠? 빠개지겠다. 예, 녹을 거예요. 어떻게 해체될 텐데, 녹을까? 아니, 그거 이제, 그래서 가속이 얼마나 이게 그 심각한지 한번 짚어보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조치가 지금, 그러니까 금, 토, 일, 월, 화, 닷새 사이에 예. 3천억 불, 나머지 3천억 불에 대한 추가 관세에서 가장 경제 제재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환율 조작국 지정까지 닷새 사이에 치달아 버렸다. 그렇죠. 우리도 이거는 아주 마지막일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푹 튀어나왔잖아요. 예, 푹 튀어나와 버렸다. 네. 그다음에 그 닷새 사이에 홍콩이 시위도 격화되고 그다음에 자생적 예, 예. 노조와 거의 상관없는 예. 자생적 파업이 홍콩을 휩쓸고 있다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 닷새 사이에 일본이 우리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시키고 그거에 따라서 문재인 쪽은 지금 반일 히스테리를 극에 달하게 해서 최재성이 같은 인간은 심지어는 일본 여행 제한 걸어야 된다고. 동경까지 제한해야 된다고 예. 그랬죠. 아, 참. 그러니까 그거는 다 빼고라도 예. 빼고라도 뭐 그다음에 그 닷새 사이에 지금 북한이 이스칸더를 두 번 쐈을 걸. 대여섯 사이에 두 번 쏘고 방사포도 방사포도 쏘고 예. 섞어서 쏘. 자 이러면 이거는 이게 이제 맞물려서 가속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가속 상태를 지금까지는 조중동이나 자한당이 철저히 외면하고 있어요. 예, 예. 또 다른 야당들도 외면하고 있어요. 예. 이런 문명사적 세계사적 가속 과정을. 예, 예, 예. 근데 사물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그 메이저 그 행위자들의 네. 행동이 홍콩 사람들, 일본, 그 다음에 문재인 586 집단, 북한, 미국, 중국 이 메이저 행위자들의 행동이 이런 식으로 어떤 힘 관계에서 가속을 일으키기 시작을 하면요. 예, 예. 이거는 굉장히 빨라지는 거예요. 빨라지죠. 그러면 각각이 가속되면서 전체적으로 더 가속되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우리부터 설명해서 예, 예. 나가면은 일단 일본의 백색 국가 해제 결정, 그 다음에 문의 어떤 망상적 경제 주권, 독립 선언 이런 거 지나면서 한 3, 4일 사이에 지금 정권가가 난리가 났잖아요. 50조가 지금 달아났습니다. 한국 경제가 지금 거의 폭망각으로 접어들었어요. 더 접어들었고. 근데 구체적으로는 원래 쟁점이 됐던 이 에칭가스를 비롯한 중요한 부품 소재, 전략적 그 부품 소재에 대한 한국의 수입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본의 그 백색 국가 해제 조치를 경제 보복으로 선정의하고 일본의
행동을 그렇게 하도록 지금 푸시를 하고 있어요. 일본의 경제 보복을 우리 스스로 지금 빨리 해주라 하고 자해공갈단을 네. 하면서 국민들한테 지금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가 내려앉고 그 다음에 외국 자본도 문정부의 대책이라고 하는 게 정반대의 팀 대책이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일시적으로 뺄지 아니면은 중국의 그 조치하고 더불어 동아시아 전체를 금융의 어떤 조정을 하는 건지 지금 엄청난 그 혼란이 금융적인 혼란이 지금 이미 시작이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평양은 뭐 그냥 막 쏘아요. 막 이게 뭐 비핵화 실무회담을 하자고 이야기 됐는데 트럼프가 뭐 그 정도 같으면 괜찮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그건 사실은 다른 속뜻이 있는데 막 쏘는데 꼭 문재인 대통령이 리더십을 테스트하는 것 같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불꽃놀이를 했을 때 제인이는 어떻게 대처하는 걸 한번 봐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방식으로 지금 계속 저는 좀 다르게 있고. 표현하고 싶어요.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요? 어떻게? 뭐냐면은 평양 입장에서는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한테는 날 좀 보소 하는 거고 시진핑한테는 야 그래도 우리가 여전히 도발자 역할을 해주니까 네가 우리 좀 도와줘야 돼라고 이제 시진핑한테는 이제 SOS를 치는 거고 관광객 가지고 안 되고 실체적으로 있는 거죠. 실체적으로도 예 그거예요. 근데 이제 이 평양에 이제 이 마지막 이 불꽃놀이가 끝나면 평양 입장에서는 진짜 도발을 할지 근데 진짜 도발은 뭐 명령도 때리기 전에 사라질 거고 아니면 이제 저기 팔고 나가야지 뭐 나라 팔고 나가야지. 그리고 이제 홍콩 아까 얘기했듯이 노조가 아닌데 자발적으로 파업을 한다. 즉 중국이 이제 법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중국이 지배를 하고 있고 양제를 허용했으니까 지금 여전히 자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제압된다고 그러니까 홍콩의 젊은이들 얼중심으로 해가지고 더 이상 이 중국의 말하자면은 그 홍콩 점령을 용인하지 못하겠다. 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되고 그 요소는 기본적으로 미국이든 일본이든 우리 문명 세계에서 중국 너가 홍콩 문제와 놓고 일국 양제라고 하는 게 통하지 않아. 하나의 중국 버려라고 하는 사인 아니에요. 사실은. 뭐 사인이라기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그러니까 미국 일본의 사인이라기보다 홍콩 사람들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야 우리가 영국식 스타일의 세계에서 살았는데 중화인민공화국의 한 부분이 돼간다라는 그 위기 의식 때문에 이게 해마다 있던 일인데 그렇죠. 그 천안문 이걸 계기로 해서 해마다 있던 일인데 미중 전쟁이 본격화되니까 홍콩 사람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생각하겠죠. 야, 미중 전쟁 본격화되는 이 차제에 우리 중국이랑 한번 받아보자.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9년도에 중국은 엄청난 학살을 저지르고 고립화돼도 북경에 베이징에서 그 국제사회 규탄을 받고 고립화되더라도 고립화되지 별로 않았지만 되더라도 견딜 수 있는 상태였었어요. 한 2년 견뎠죠, 뭐 고립화돼서.